예,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29일, 부동산, 예, 경매가 맞추기. 제목을, 제대로 정하지 못했습니다. 아, 진행하겠습니다. 음, 제가 지금 부동산 경매가 맞추기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경매에 대한 이야기를 매일 하면서, 경매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재밌게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백날 눈으로 쳐다보는 건 사실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내가 한번 시도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경매가를 대충 이거 경매 얼마에 낙찰될까요? 이렇게 맞추는 건 재미없죠. 우리가 뭐든지 뭐 상금이나 상품을 걸어야 재미있는데 사람이 너무 적으면 그죠? 웃기잖아요. 그죠? 주최 측도 이상하고 참여하는 사람도 민망하고 그래서 아 상품이나 뭐 이런 것들 그 정화 이게 일단 참여자가 많은 게 중요해요. 참여자가 많은 게 중요해서 보죠. 음, 최고 경쟁률 43명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네요. 최고 경쟁률이 43명 나왔고 7억 4천 감정가에 거의 근접한 물건이 있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경매를 보다가 내가 경매를 입찰하고 싶다 아니면 아, 관심이 있다. 내가 경매를 당했다. 사실 포커스가 저는 경매를 당한 분들의 중심에 그 이야기를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뭐 지금 조회수라든지 구독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본색을 드러내기에 좀 약해요. 그래서 구독자 수를 지금은 늘리는 데 일단 목적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도 하기 싫은데 하는 이유가 그래야만이 조금이라도 어그로를 끌고 구독자 수가 늘기 때문에 합니다. 자, 7억 8천인데 7억 6천이라는 뭐 감정가에 근접한 경매 물건이 있었어요. 아, 43명이나 입찰을 했고요. 그죠? 거의 이제 구자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꼭 되고 싶다라는 열망이 좀 강한 분들이 구자를 꼭 이렇게 쓰세요. 구원을 바라는 건가요? 자, 2017년에 4억 8,200에 거래된 집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죠. 요즘 나오는 경매 물건들은 다 뻔하다고. 분양가가 2017년에 얼마였겠어요? 이게 사용 승인이 2007년에 났으니까, 적어도 4억 8,200은 안 됐겠죠. 5억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10년 전에 분양된 아파트니까. 그리고 나서, 이죠? 4억 8,200에 거래되고 나서 2년 있다가 2년 있다가 흥국생명에서 4억 1,400.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80% 정도, 120%라고 했을 때 얼마나 뺀 걸까요? 한 3억 5천 정도 뺐으려나요? 그리고 다시 이제 집값이 올랐다고 하니까 많이 올랐다라고 자기네들끼리 하고 나니까 자 근저당이 얼마 올랐습니까? 4억 7,100 다시 추가로 그러니까 이 집이 8억까진 간다 뭐 이런 논리를 폈겠죠. 그래서 예 4억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흥국생명에서 3억 3천 우리금융 캐피탈은 뭐 3천은 뭐 큰 돈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청구 금액이 채권 합계액이 9억 2,200이에요. 이분은 이 집을 한 3년, 6년 동안 보유했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년 정도 보유하면서 순수하게 보유한 것은 2년 정도가 안 돼요. 1년 반 정도예요. 1년 반 정도고 나머지 부분을 갖다가 다 근저당과 임의경매, 그러니까 근저당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2017년 10월 13일 날 구매를 했을 때 4억 8,200에 샀지만 근저당이 없었죠. 그런데 왜 갑자기 에, 근저당이 생겼을까요?
뭐 커피숍 차리다가 망했나요? 전세를 끼고 산 경우일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갭 투자. 이 당시에 유행했고. 자, 이걸 봤을 때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손해 본 게 있어요, 없어요? 손해 본 게 없어요. 그죠? 오히려 대출 더 빼서 그 돈 가지고 뭐 해서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자를 냈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 부동산 물건 가지고 손해 본 게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이가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 제가 지금 이제 경매 낙찰가 맞추기를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 낙찰가 맞추기가 응모자가 너무 없으면 당선자를 뽑기가 어렵죠. 예, 예. 그래서 응모자가 좀 많아지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뭐 당첨금으로 하긴 그러니까 어떻게 상품권이라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 많아져야 재밌어요. 사람이 없으면 재미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그냥 댓글로 내가 얼마 정도 예상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물건 같은 경우 일단 한번 봅시다. 그 6억 3,900 지금까지 낙찰된 가격이나 6억 9,700 뭐 이 정도로 지금 그냥 매뉴얼상 봤어요. 봤는데 7억 6,400 그런데 낙찰 가격이 얼마입니까? 7억 6,400에서 7억 4천 5억 4,600 대부분 사람들은 6억 초반에 들어왔다라고 보여지죠. 그런데 지금 현재 차순위 신고한 사람하고 매수인 손공공이라고 되어 있는 분이 7억 6,400으로 들어왔어요. 조금 세다 싶은 가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냥 뭐 집이 좋았는가 보죠. 이렇게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좀 상당히 좀 높게 낙찰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관심 물건 등록을 아유 씨 로그인 안 했구나.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제가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실력이 늘 거예요. 낙찰가를 내가 계속 이렇게 시도해서 맞춰보면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지금 높게 가격이 낙찰이 됐다 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어, 사건요 여기서 보자. 예. 임금 반경 진행 물건을 한번 보죠.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은 그 정해져 있어요. 뭐가 정해져 있냐면 대체 수요, 그러니까 상품이 많은 거예요. 상품이 많기 때문에 등락폭이 좀 적죠. 왜 그러냐면 누군가는 필요로 하고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곳이 기억이 이제 그 구미 LG전자가 빠졌을 때 그 지역의 그 아파트 시장이라든지 전체적인 분위기가 확 다운됐죠. 그런데 물론 LG라는 기업이 구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으니까 원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구미의 아파트 시장은 대구하고 소통하기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사람이 구미에서 출퇴근한다? 좀 어렵죠. 구미에서 대구까지 출퇴근도 어렵고. 그런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소위 말해 대체할 수 있는 아파트가 많죠. 그러니까 시장이 넓다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공급 과잉이니 뭐 공급 부족이니 있단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참 용어 정리도 잘 안 되네. 굉장히 큰 호수가 돼버린 거죠. 바닥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큰 호수가 돼버렸기 때문에
뭐 어떤 놈이 하나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해도 물 수위가 크게 변화된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 주변만 잠깐 요동치다 마는 거죠. 우리가 수조, 그죠? 수조 규모라면 한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만으로도 물 수위 변화가 크죠. 예. 수위와 공급에 대한 영향이 크죠. 지금 현재 잠실 지역이 개발되면서 재개발 이야기하면서 예전에 그 10년 전만 해도 1000세대나 뭐 2000세대 뭐 이 정도 되는 규모급의 재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재건축이나 그 지역 일대의 아파트 시장 가격 자체나 전세 가격 자체가 상당히 많이 요동을 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별 영향은 없어요. 서울은 특히. 예. 전체 지금 아파트 차지하는 비중이 원체 그 크기 때문에 예, 뭐 조금 뭐 어느 지역에 전세가 좀 없다라고 해서 뭐 굳이 바로 그 앞에 살 필요도 없고 예. 12월 12일, 12월 19일 예, 이렇게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4억 4천, 4억 4천, 7억 7천 아니 예. 그죠? 7억 7백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건 뭐 신건이니까 신건이니까 요건 지분이고 예, 요건 빼고 예, 요걸로 가봅시다. 자, 지금 뭐 시청자 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적어도 자, 여러분들 의견을 좀 한번 듣고 예, 의견 주실 분도 거의 없을 거라고 지금은 보여지지만 예, 어, 의견을 듣고 예, 이 우리 매각 낙찰가 예, 맞추기를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 굉장히 중요한 예, 이게 여러분들이 시세를 정확하게 보는 예, 그런 재미도 있지만 이게 그런 능력도 있지만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격이 어딘가 우리 심리적으로 그런 이제 빅데이터가 쌓일 수 있죠. 그 빅데이터는 거래에 있어서 특히 경매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가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뭔 소린가? 잘 모르시겠죠? 자, 대충 한번 2023 타경 2687 예, 조회 건수 많고요. 예, 12월 19일입니다. 네, 낙찰가 맞추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댓글로 예, 달아주시면 네, 감사하겠는데 몇 분이나 다르실지 예,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게 이제 많아지면 재밌죠. 예, 많아지면 재밌어요. 사람이 많아지면 재밌고 유튜브에서 보면은 그 컨텐츠별로, 그러니까 올린 컨텐츠별로 조회수가 몇 명이고 이것을 본 사람들에 의해서 광고비가 얼마가 수입이 잡혔습니다. 뭐 이런 게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지금은 참여자가 별로 없으니까 의미가 없을 텐데 예, 낙찰가를 우리가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 맞추는 과정에서 광고료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금액이 이게 보통 제가 보니까 한그 1000명 정도, 예, 1000명 정도 보면은 한 3, 4천 원 정도 예, 쌓이는 것 같아요. 1000명 정도 보면, 그러니까 한 10,000명 정도 보면 예, 한 3만 원, 5만 원 정도 예, 쌓일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돼야 예, 그 정도 한 그래도 10,000명 정도 이상 참여를 댓글로 뭐 10,000명이 참여할 일은 없고 조회수가 10,000명 정도 참여를 해야 빅데이터로서의 가치도 있고 예, 참여할 사람들도 좀 의미가 있고 예, 그래서 아니 조회수가 10,000명 나오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예, 어려운 건 아닌데 물론 뭐 저는 안 나오고 있죠. 지금 한 뭐 형편없죠. 형편없는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뭐 저 혼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경매 가지고 백날 떠들어봤자 재미도 없고 예, 여러분들 실력도 안 늘어요. 예,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또 몇 번 보다가 말아요. 예, 그래서 좀 더 재밌게 예, 2018년 8월 30일 날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분양가에
분양가가 좀 상당히 좀 높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때 분양을 받고서 우리가 이제 통상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3년이죠. 예, 3년이 정도 지나야 세금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21년부터 이 아파트는 거래가 됐을 거라 보여져요. 저는 잘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이 아파트에 대해서. 그리고 그로부터 지금 2년 정도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흘렀는데, 자, 되게 첫 번째 우리가 그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예, 분양받는 거와 동시에, 그죠? 대출을 받죠. 예, 얼마입니까? 채권 금액이 5억이에요. 이게 이제 80% 대출이라고 합시다. 음? 그리고 나서, 예, 스타크레디트라는 대부업이 6억이라는 예, 근저당을 다시 설정을 해줍니다. 한 4억 받은 거죠, 4억. 예, 4억 받았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1억 정도 들어가서 이제 입주를 한 거예요. 입주를 한 거고, 자, 집이 안 팔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 대부업 통해서 올랐다라는 기준으로 예, 한 5억도 땡겼겠죠. 예, 그리고 나서 아, 뭐 나름대로 뭐 매각을 하려고 하셨겠죠. 예, 그런데 이제 경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4억 정도 받았고 3,100 정도. 이거는 아마 이자가 예, 쌓였을 거예요. 쌓였고 자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보면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어디만 날라간 거예요? 대부업만. 얘네들은 지금 타격을 크게 받죠. 예, 크게 받는데 자 지금 10억짜리가 7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이 됐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방금 전에 앞에 본 것이 물건이 거의 감정가에 가까운 가격이 낙찰이 됐어요. 7억대 낙찰이 됐는데 거기에 한 40명 정도가 몰렸습니다. 몰렸으면 어, 우리 이 물건 가지고 지금 뭐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게 낙찰가가 얼마에 낙찰이 될까? 자,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입찰자가 얼마나 여기에 몰려올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 요거 관심 물건에 등록을 해 놓고 저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진짜 아파트 가격 맞추기 아마 달인이 될 거예요, 달인이. 예. 어, 어제 입찰자 가장 많았던 아유 예 이건 동천로죠 동천로고 음 아유 예. 2007년도 아파트가 더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어떻게 됐든 사람들이 7억 들고서 예, 이 아파트에 몰려왔어요. 43명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면 아까 그 물건도 43명이 몰려올 가능성이 43명 중에 한 명만 낙찰이 됐잖아요. 차순위 신고 있었으니까 2명 빼고 나머지 이제 41명이 이 물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그죠? 예. 아니 그렇잖아요. 예, 비슷한 물건 지역이니까 이쪽에 입찰한 사람들이 떨어졌으니 이제 뭐 며칠 있다가 있을 물건에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어 이거를 비교했을 때 예, 용인시에 43명이나 몰린 이 물건을 비교했을 때 적어도 40명 이상이 다음 물건에 예, 입찰에 몰리는 것이 통상적이에요. 예, 통상적인데 여러분들 그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냐면 뭐 좀 다르겠죠. 아까하고 이거하고 뭐 여건이나 뭐나 금액이나 다 다르겠고 아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5억 정도 생각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을 수 있어요. 최저가를 보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7억대이기 때문에 아 5억에서 7억 되면 입찰을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죠. 나는 5억까지는 감당이 되는데 아무리 싸도 7억은 좀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금을 마련하기 힘드니까. 그리고 용인이 강남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일단은 10억이 넘어가는 금액이나 뭐 큰 금액을 입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죠. 여기에 이제 전세금에 내가 전세금을 대출로 해서 예,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딱 그 정도 포지션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예, 보여진다라고 했을 때 이번에
분위기상으로는 12월 19일 날 입찰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한번 맞춰보세요. 몇 명이나 입찰할 것인가? 40명이 넘을 것인가? 안 넘을 것인가? 그리고 자, 저 7억에서 지금 앞에 경매 낙찰된 걸로 봤을 때는 90%대까지 가게 된다면 우리가 9억까지 낙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통계로 봅시다. 최근 낙찰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9억 9천까지 낙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요거는 좀 아니죠. 왜 그러냐면 5억짜리를 7억에 낙찰받는 거와 7억짜리를 10억에 낙찰받는 거는 달라요. 예, 이게 프로테지가 아니라 돈에 대한 압박이 다르죠. 예. 특히 여기는 이제 또 용인 지역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아무리 호재가 있어도 5억짜리가 최저가 5억짜리가 7억이 낙찰됐으면 90%에 낙찰됐으면 금액이 크면 클수록 프로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적죠. 예. 그래서 최하로 봐야 됩니다. 최하로 금액이 거의 특히 이제 이 지역에 거래될 수 있는 자금 여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네, 한 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니까 저도 감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 그 경매 낙찰가를 잘 맞추려면 한 몇 달간은 그렇고 상당히 좀 뭐 이렇게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돼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입찰하고 어떤 아파트를 선호하고 경매장에 오는 사람들이 대충 어느 정도 몰려드는가 이런 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뭐 저라면 뭐 이 가격대 8억 2,700 예, 생각을 하겠어요. 예?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 입찰자는 저는 43명에서 훅 떨어진 17명? 글쎄요. 15명? 많아야 15명. 예, 8억 2천 정도. 감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이거를 좀 활성화시켜서 나중에 그 우리가 경매 나오는 물건들마다 이렇게 게임으로 분석해보는 어떤 그런 걸 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전략적으로 한다면 내가 이 집을 사고 싶다. 전략적으로 아마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저라면 분명히 7억 7,700을 쓰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7억 7,700을. 저라면 7억 7천 780만 원 쓰겠어요. 그러면 또 7억 7,799만 원이 쓰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럼 뭐 7억 7,800. 예. 7억 7,800 가겠습니다. 7억 7,800. 저라면. 예. 예, 7억 7,800이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거 분양되고 나서 거래된 시점이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시세를 봤을 때 준수한 가격으로 용인 지역에 내가 크게 손해 보지 않고 샀습니다라고 그 생각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봅니다. 저는 7억 7,800, 800만 원 입찰하는 것이 굿이라고 봅니다. 뭐 물건 항상 있는 거니까.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12월 19일이기도 하고요. 입찰을 안 할 수 있어요. 예, 입찰을 지금 1,069명이나 보고 있지만 막상 입찰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액수가 우리가 싼 거보다 비싼 거에 아무래도 입찰자가 덜 몰리겠죠. 보증금 마련하는 것도 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금액이 커지면 여러분들 100억짜리 입찰할 수 있어요? 못하죠? 자, 아,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녹화를 중단하겠습니다. 경유 낙찰가 맞추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좀 짧게 가겠습니다.